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초유의 일이 왜, 어떻게 벌어졌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. 법조팀장 서복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서 기자. 예. 먼저 총장 모르게 중앙지검이 누구와 이런 조사 방식을 조율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. 예. 일단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과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조사 전날인 19일 저녁에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다는 건데요. 네. 그런데 이날은 검찰총장이 검찰총으로 소환하라 이렇게 못 박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. 이 총장의 반대에도 이 변호인 연락만으로 속전속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네.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래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 아니냐, 뒤에 대통령실이 없다면 총장을 건너뛰고 이렇게 제3의 장소를 강행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대통령실 얘기는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잖아요. 네, 지난 6개월을 보면 대통령실 얘기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. 네. 지난 1월부터 보면요, 김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당시 중앙지검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졌었고요. 그리고 지난 5월에 이원석 총장이 명품 가방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고 2주 만에 이 총장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2달 만에 새로운 중앙지검장이 이 제3의 장소를 강행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 또 법무부 장관, 이 중앙지검장까지 검찰총장이 3년 초과에 빠져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수사팀이 이런 검찰총장 패싱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조사한 걸 보면 예. 사건도 결국 무혐의 처리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. 네, 재판에 넘길 거였다면 제3의 장소부터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. 네. 명품백은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도 김 여사 측의 요구대로 이렇게 조사한 걸 봤을 때 무혐의로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전직 대통령들조차도 검찰청으로 소환을 했고 재판에 넘기고 이런 부분과는 좀 대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 네, 그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를 할 때 예.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또 한 번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겠네요.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오늘 보면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은 헌법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하지만 주가 조작 사건은 앞서 보도에서 보셨지만 지휘권이 없습니다. 그리고 중앙지검장과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습니다. 중앙지검은 당장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. 특히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중앙지검에서는 보고 누락은 인정을 하지만 진상조사를 통한 추가 조치는 동의할 수 없다.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까? 앞으로 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과의 충돌이 정면으로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서복현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